3D 프린팅 출력물이 완성되어 확인해봤는데 뭔가 좀 아쉽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후처리입니다. 후처리를 통해 우리는 기본 출력물의 퀄리티를 확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후처리 과정과 종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양 3D 팩토리 이세윤 팀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3D 프린팅 출력물 후처리입니다. 후처리 과정 중 표면 연마와 도색을 위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후처리 전체 프로세스는 크게 3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표면 연마입니다. 최소 1, 2회 반복하여 보정해 줘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도색입니다. 코드를 맞춰 도료를 조색한 뒤 도색을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마감입니다. 제작물 표면을 코팅하는 등 최종 정리를 해주는 단계입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인 표면 연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표면 연마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력이 완료되고 서포터 제거까지 끝난 출력물의 표면은 계단처럼 층이 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3D 프린팅이 재료를 한 층 한 층 쌓는 적층 제조 방식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표면 연마를 통해 도색에 적합한 정도로 표면 품질을 높여줘야 합니다. 표면 연마 방법은 퍼티, 샌딩, 서페이서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퍼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퍼티는 벌어진 틈새를 메꾸거나 움푹 패인 곳을 채우는 역할로 사용됩니다. 퍼티를 이용해서 3D 출력물 표면에 계단처럼 형성되어 있는 틈이나 접합에 의한 접합 부위 등을 메꿔서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두 번째, 샌딩 작업은 쉽게 말해 사포질을 뜻합니다. 사포를 이용해서 표면을 고르게 갈아주는 것으로 사람이 직접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전체 표면이 균일하지 않거나 작은 틈새는 작업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퍼티 후에 한 번 더 연마해주는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때 워터프루프 사포를 물에 적셔서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후처리 가능합니다. 세 번째, 서페이서는 3D 프린팅 후처리에 사용되는 도료의 일종으로 스프레이로 뿌릴 수 있는 캔 타입을 많이 사용합니다. 서페이서의 역할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퍼티와 사포질 후에 서페이서를 뿌리면 표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페이서를 뿌리면 표면이 동일한 색으로 일관되게 덮이기 때문에 표면에서 울퉁불퉁한 부분이 티가 납니다. 두 번째, 서페이서에는 아주 미세한 돌가루가 섞여 있어서 표면에 미세한 상처들을 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표면이 좋은 상태라면 퍼티 없이 서페이서 작업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 도색 전에 베이스 역할로도 가능합니다. 앞서 말한 서페이서에 들어있는 미세한 돌가루 때문에 도료가 표면에 잘 안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요. 어두운 색 출력물에 화이트 서페이스를 미리 뿌려두면 밑색 역할을 하면서 컬러를 올렸을 때 발색이 더욱 잘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도색이 적합한 표면 품질이 나올 때까지 퍼티, 샌딩, 서페이서 이렇게 3가지 작업을 반복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도색 단계입니다. 도색은 제품 외관이 중요한 디자인 목업 과정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디자인 확인을 위한 소프트 목업과 제품 테스트를 위한 워킹 목업은 도색까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컬러 출력물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총 2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예 처음부터 원하는 색으로 출력하는 방법. 두 번째, 출력 후 출력물에 색을 칠하는 방법. 도색은 두 번째 방법에 해당됩니다. 색을 지정하지 않은 출력물은 보통 아이보리나 검정색으로 출력되는데 이 위에 원하는 색상을 칠해주면 됩니다. 도색은 모든 색상이 가능합니다. 색상을 정해서 업체에 알려주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 원하는 색상이 반영된 샘플을 주는 건데요. 만약에 샘플이 없을 경우에는 CMYK 코드 값을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RGB와 같이 CMYK가 아닌 코드 값을 알려주시거나 참고 색상 사진을 컴퓨터로 보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보는 사람이 화면마다 색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과물이 생각과 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도색도 사람이 색을 만들어서 칠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정확한 색을 구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협의된 색과 최대한 비슷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색상을 칠하는 컬러 도색 외에 크롬 도금과 데칼 작업이 있습니다. 크롬 도금은 출력물 위에 크롬이라는 소재를 도금하는 것으로 녹슬지 않는 광택 표면과 마모 강화라는 명확한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크롬 도금을 하면 외관의 퀄리티가 상승하기 때문에 장식물에 많이 사용됩니다.
크롬 도금은 열을 이용한 공법이다 보니 금형처럼 구조 설계에 따라서 크롬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반드시 상유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데칼 작업은 도색이 어려운 작은 사이즈의 숫자, 문자, 로고 등을 인쇄한 뒤 표면에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옮겨 붙일 숫자, 문자가 인쇄되어 있는 판을 데칼이라고 부릅니다. 도색으로 표현되기 어려운 작은 문자나 굴곡이 있는 표면에 적합한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후처리 시 고려해야 할 점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제품 정밀도가 중요한 경우 후처리 과정에서 출력물의 두께가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퍼티, 서페이서, 도색 작업으로 두께가 두꺼워지기도 하고 샌딩 작업으로 두께가 얇아지기도 합니다. 조립품의 경우 공차까지 고려하여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후처리 후 결합이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색 영역이 세밀하고 좁거나 움푹 들어간 경우, 그리고 고무 소재인 경우 도색이 어렵습니다. 고무 소재의 경우에는 도색을 하더라도 금방 벗겨지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3D 프린팅 출력물 후처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력 방식이나 재료에 따라 후처리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후처리를 하게 되면 출력물의 퀄리티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전시회나 중요한 미팅 시 주로 후처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후처리된 3D 프린팅 시제품을 제작하고 싶다면 저희 한양 3D 팩토리로 문의주세요. 한양 3D 팩토리는 3D 프린팅 제조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팅 뿐만 아니라 개발, 모델링, 제품 양산까지 모두 진행하고 있으니 검색창에 한양 3D 팩토리를 검색해보세요. 그리고 3D 프린팅 시제품 제작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한양 3D 팩토리 이세윤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